이 자살에 대한 언급은 헨리 링크 박사가 쓴 인간의 재발견에서 소개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 사이코로지컬 코퍼레이션의 부사장인 링크 박사는 걱정이 많고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인터뷰했다. 이 책의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장에는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던 환자의 사례가 나온다. 이 환자와 논쟁을 해봐야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어이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특별하게 해보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주변을 달리는 겁니다. 그 환자는 링크 박사의 제안대로 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변을 달렸다. 그때마다 근육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아졌다. 그렇게 사흘이 되자 그는 링크 박사가 의도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즉 몸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마치 통나무처럼 잠이 들었다. 훗날 그는 육상 클럽에 가입했고 육상 대회에도 출전했다. 그의 상태는 급격히 좋아졌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불면증에 대해 불면증에 대해 걱정하기 싫다면 다음 규칙을 따르라. 1번. 잠이 오지 않으면 세뮤얼 운터마이어의 방법을 따르라. 자리에서 일어나 졸음이 몰려올 때까지 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라. 2번.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면에 대한 걱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3번. 기도하라 혹은 자넨 맥도날드처럼 시편 23편을 읽으라. 4번. 몸의 긴장을 풀라. 신경성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을 읽으라. 5번. 운동을 하라. 잠이 들 수밖에 없도록 몸을 피곤하게 만들라. 8부.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1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이 장은 아직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처지라면 이 장의 내용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이 18세 이하라면 머지않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다. 그 결정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고 행복과 소득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당신을 일으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을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이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농부, 우편 집회원, 화학자, 산림감독관, 속기사, 수의사, 대학 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길에서 햄버거를 구워 팔 것인가? 둘째, 당신이 낳을 아이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이 두 가지는 도박과도 같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업을 선택하려는 젊은이는 도박사와 같은 처지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직업을 선택할 때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계속 읽다 보면 답을 얻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라. 한 번은 타이어 제조업체인 굴리치 컴퍼니 회장 데이비드 굴리치에게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이 마치 놀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에디슨이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어린 시절 학교도 다니지 않고 신문을 팔았지만 훗날 미국의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는 매일같이 실험실에서 먹고 자며 하루에도 18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놀이였다. 그러니 그가 성공한 것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찰스 슈와브도 비슷한 말을 했다. 끝없는 열정으로 일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한때 듀폰 컴퍼니에서 수천 명을 채용했고 지금은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 컴퍼니에서 노무관리 부책임자로 일하는 에드나 컨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비극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돈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만큼 가엾은 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 졸업자들마저 그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다트머스를 졸업했는데요. 당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청문회 뜻을 세우고 사회생활에 뛰어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고작 40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좌절하고 심지어 신경쇠약마저 겪는 현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적절한 직업 선택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레이먼드 펄 박사는 몇몇 보험사와 함께 장수의 비결을 연구했다. 그 결과 적절한 직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토마스 칼라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른 복을 바랄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나는 소코니 베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자 폴 보잉턴과 함께 저녁을 보냈다. 그는 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에 달하는 구직자를 인터뷰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다. 나는 그에게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행복과 마음의 평화까지 달려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몇 년만 지나면 낡고 헤어져 입지 못할 고르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세태가 끔찍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직업 지도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누구와 상담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분야는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동차로 치자면 포드의 모델 T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전망이 아주 밝다. 당신이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사는 지역 어디에서 직무 적성 검사와 직업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직업 지도는 제안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 결정은 본인의 몫이다. 상담자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들끼리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상담자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담자는 내 학생 중 한 명에게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작가가 되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가.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좋은 글을 쓰려면 생각과 감정을 독자에게 잘 전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보다 아이디어, 경험, 확신, 본보기, 자극과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했던 학생에게 작가가 되라고 충고했던 직업 지도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성공했다. 이제껏 행복하게 살았던 속기사를 좌절감에 빠진 소설가 지망생으로 만든 일이다. 직업 지도 분야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당신이나 나처럼 실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몇몇과 상담을 한 뒤 그 내용을 상식에 비추어 해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걱정에 대한 책에서 직업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읽게 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 후회, 이 좌절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아버지나 이웃 혹은 상사에게 물어보라. 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위대한 지식인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을 정말 싫어하는, 즉 직업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서 무너지는지 아는가? 부대 배치를 잘못 받은 사람이다. 이 전투로 인한 사상자가 아니라 평시 복무에서 무너지는 사람 말이다. 현존하는 정신의학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며 전쟁 중 육군의 신경정신과를 담당했던 윌리엄 매닝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육군에서 우리는 선별과 배치, 다시 말해 각 사람에게 적합한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가치 있는 임무를 맡았다는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심 없는 일, 자신이 잘못 배치되었다는 생각,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재능이 허튼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믿음은 실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피해를 입혔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망쳐버리곤 한다. 필 존슨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필은 그 일을 싫어했다. 그래서 꿈을 대고 빈둥거리며 시키는 일 이상은 전혀 하려고 들지 않았다. 심지어 결근하는 날도 많았다. 아버지는 일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야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들을 둔 데 너무도 낙심하여 직원들 앞에서 얼굴이 들지 못했다.